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튤립 버블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났었던 자본주의적 투기였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했던 튤립에 대한 과열 투기 열풍, 이것이 바로 튤립 버블이었는데요. 자,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작황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동인도 제도 같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시 유럽 내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가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피어올랐고 유행처럼 튤립을 사는 것이 투기 열풍으로 일으켜졌는데요. 가장 최근이었던 1998년에서 2000년 IT 버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터넷이 처음 시작되어서 급성장했고 또 인터넷 산업과 인터넷 벤처 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넷 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 모든 산업을 장악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로 인해서 인터넷 벤처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 자금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산업이 기존의 산업을 모두 장악한다. 이 논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2007년 애플이 첫 스마트폰인 아이폰 3G를 발매를 했었고 이후에 모든 산업들은 IT와 연결됐죠. 최근에 자동차와 금융 쪽도 IT와 연결되면서 차량 전장화,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1999년에 한 해 동안 240%의 시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 해의 고점 2925포인트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의 저점, 그 해의 종가는 바로 525선으로 한 해 동안 6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이토록 버블의 끝은 고통스러웠고요. 이후에 18년 동안 코스닥 지수는 헤매다가 이제 올해 겨우 900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IT 버블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었던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이었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999년 85%의 수익률을 기록했었고요. 2000년 당시의 고점 5132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하락을 했죠. 하지만 우리와 좀 다른 스토리가 미국 쪽에서는 나타납니다. 바로 2010년에 종가 이상으로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2000년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넘어서면서 그 이후에 랠리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2009년에 미국의 온라인 서점이었던 아마존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살아남았던 이 IT 버블에서 살아남았던 아마존 등 대기업들,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글로벌 굴지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IT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미국의 IT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일명 팡 그리고 윈스라는 기업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당시 IT 버블은 왜 터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았었던 당시 인터넷 기업들이 실적을 바로바로 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망이었는데요. 당시 모뎀과 케이블망으로 연결됐었던 인터넷이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현재의 초고속망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에 성숙되지 못했던 그러한 인프라 여건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 많은 꿈을 꾸었지만 막대한 이익을 당장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말에 많은 벤처기업, IT 기업들이 파산하기에 이릅니다. 국내 바이오주들의 버블이 끼고 있다라는 논제가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진투자증권 중소형주 시장의 바이오 버블이라는 리포트가 18일 발간됐는데요. 논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들어서 중소형 바이오주가 실적과 관계없이 너무 많이 올랐다. 두 번째, 이들 기업들은 외국인 기관의 비중보다 개인의 비중이 월등히 많다. 세 번째,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덧붙여서 이에 따라서 버블의 파티의 끝은 굉장히 처참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 논지에 딱 맞는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를 사업 부문에 추가를 하게 되면서 본업은 원래 다른 거지만 바이오를 사업에 추가하게 되면서 지난 넉 달 동안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기업들입니다. 필룩스가 지금 넉 달 동안 고점 기준 860%의 시세를 보였고요. 인스코비가 560%의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논지에 좀 반대되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를 살펴볼까요? 그리고 그들의 PER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2018년 예상 PER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높은데요. 250배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0에서 60배 수준. 신라제는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습니다. 메디톡스가 43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들 가운데 외국인의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각각 20에서 30% 외국인 비중이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현재 45% 외국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두 기업들은 외국인 비중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버블 장세 속에 살아남는 그 비결은 실적이 될 겁니다. 향후 5년, 10년 후에 실적이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는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버블 속에서 살아남아서 앞으로 엄청난 시세를 또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올해 마의 국민 소득인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있고요. 누구나 암이나 치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돈이 있으면 이것을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연초 일어났었던 버블이 일어났었던 1월 효과가 일어났었던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어쩌면 우리는 버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강남부동산,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주, 남북 경협주, 이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기대감에 기반한 버블은 고통이 극심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남는 생존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빠르게 따라붙는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잘 골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